안녕하세요. 요즘 뉴스 보시면요.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나 좀 복잡한 갈등들이 결국엔 다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죠. 네네, 맞아요. 이걸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던데요. 오늘 저희가 바로 이 현상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아, 그 사법화 현상. 네. 특히 그 선거 때마다 꼭 나오는 논란 있잖아요. 허위사실 공표 문제. 이걸 중심으로 이게 왜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지 오늘 서울대 법학 논문이랑 언론중재위원회 자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. 네, 좋습니다. 뭐랄까, 법, 민주주의, 또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길을 찾는 여정?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아주 흥미로운 주제예요. 그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. 이 정치 영역에서 사법부 역할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 뭐 단순히 좋다, 나쁘다,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더라고요. 양면성이요? 네. 이게 뭐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동시에 좀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거죠. 특히 선거처럼 민감한 상황에서는 허위 정보 규제 문제가 더 까다로워져요. 그렇죠. 선거는 워낙 민감하니까. 네. 왜냐면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는 가치랑 또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그야말로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지점이거든요. 정치의 사법화, 그러니까 정치 문제를 법원에서 푸는 경향이요. 이게 왜 이렇게 최근에 더 강해진 걸까요? 자료 보니까 몇 가지 배경을 짚어주던데요. 맞아요. 크게 보면요. 우선 정치권 스스로가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뭐랄까 능력 부족 이런 탓도 좀 있고요. 아, 정치권의 문제. 네. 그리고 또 예절보다 소수자 인권 같은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난 거죠. 권리의식이 높아진 거군요. 그렇죠. 거기에다가 이제 전문가 판단을 더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, 또 시민단체들이 공익소송 같은 거 활발하게 하는 거, 이런 여러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.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복합적이네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관의 역할도 그냥 단순히 법조항을 적용하는 걸 넘어서서 때로는 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. 이런 분석이고요. 법원이 나서서 갈등을 해결해주면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.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또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잖아요. 그건 어떤 점에서 그런 걸까요? 그게 핵심인데요. 바로 정치 과정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에요. 정치 과정의 위축이요? 네. 원래대로라면 국회나 뭐 정치 영역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타협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걸 너무 쉽게 법원으로 가져가 버리면 정치가 해야 할 그 고유한 역할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. 아, 약간 책임을 떠넘기는 느낌도 있겠네요. 그럴 수도 있죠. 그리고 또 사법부가 이런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 서게 되면서 좀 과도한 부담을 지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위험도 커지고요. 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법의 잣대를 들이대하고 또 어디서부터는 정치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하는가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. 그 딜레마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문제 같아요.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보면요. 당선되거나 또는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하잖아요. 근데 이게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킨다 이런 비판이 많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비판의 핵심은 규제가 너무 뭐랄까 범위가 넓고 좀 모호하다는 데 있어요.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. 네. 예를 들면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관련 사항까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어떤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볼 거냐 이 부분도 좀 불분명한 면이 있고요. 물론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봤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. 특히 그 미필적 고의라는 거요.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퍼뜨린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던데요. 그렇죠.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죠. 이러면 후보자들이나 심지어 유권자들까지도 혹시라도 법에 걸릴까 봐 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아, 위축되는 거군요. 네, 이른바 칠링 이펙트,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. 특히 그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는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니 와, 이거는 정말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있죠.
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사례를 보면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. 맞습니다. 미국은 그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정말 강력하게 보호해요. 정말 강력하게요. 네. 심지어는 정치적인 거짓말조차도 원칙적으로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볼 정도니까요. 판례도 있고요. 그리고 공적인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때도요. 현실적 악의라는 아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. 현실적 악이에요? 그게 뭐죠? 그건 이제 허위라는 걸 알았거나 또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냥 무모할 정도로 무시했을 때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.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해요. 와, 기준이 엄청 높네요. 그렇죠. 그래서 형사처벌보다는 주로 민사소송,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걸 선호하고요. 설령 일부 주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더라도 그 요건으로 고의성이나 중요 사실에 대한 무모한 무시 같은 걸 아주 까다롭게 따집니다. 정부나 법원이 정치적 발언에 진위를 막 판단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경계하는 분위기예요. 판례에서도 그런 입장이 나타나고요. 와, 정말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네요. 한국은 선거 공정성을 지키려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쪽이라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을 훨씬 더 크게 보는 거군요. 네,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각자의 역사적 경험이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일 거예요. 결국 어느 한쪽이 뭐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. 그렇죠.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. 역시 법과 정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. 법이라는 게 정치를 규율하는 틀이면서 동시에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거죠. 특히 그 헌법 해석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네요. 맞아요. 더욱 그렇죠. 물론 그렇다고 법원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. 사법적 결정에는 분명히 절차적이든 실질적이든 한계가 있으니까요. 사법부의 독립성은 지켜야 하고 근데 또 권한 남용은 막아야 하고 선거 공정성도 확보해야 하는데 표현의 자유도 위축시키면 안 되고 와 정말 어려운 균형 잡기네요. 네,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.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은 정치의 사법화와 선거 허위사슬 규제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굉장히 복잡한 과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. 한국식 해법, 미국식 해법, 다 각자의 이유는 있지만 어느 쪽도 완벽한 답은 아니죠. 그렇죠. 사법 개입의 그 적절한 선을 찾는 것. 이게 어쩌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말 끝나지 않은 숙제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특히 요즘처럼 뭐 가짜 뉴스다 뭐다 해서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겠죠. 공정한 선거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건 법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좀 풀기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